네, 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수학에 있어서 또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든 강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늘 할 수업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수학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구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네,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뭐 지식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단원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할 겁니다. 몇 개? 두 개. 알겠죠? 두 개로 분류해서 이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또 이쪽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마치 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비문학을 읽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문학을 읽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같은 글이라도. 맞죠? 그런 것처럼 수학도 그래프가 있는 내용을 푸는 방법과 또 그 외의 단원을 푸는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래프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문제들, 이렇게 크게 두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수학은 크게 두 개입니다. 알겠죠? 뭐 사이에 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풀이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문제를 처음 볼 때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접근 방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사고 방식은 꼭 외워두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프 문제다, 그 바깥의 문제네,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방법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게 저한테만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알겠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들, 또 단원과 단원 간의 관계성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모의고사와 수능은요, 이 공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신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것들은요, 단원과 단원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원과 단원 간의 연결고리, 스토리, 뭐 연계성, 연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여러 개의 많은 단원을 한 문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신은 이렇게 못 내죠. 이렇게 한 단원의 중요성, 각 단원의 어떤 핵심 문제들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과 단원 간의 연계라고 보긴 좀 어렵죠, 내신은. 왜냐하면 배우는 양이, 또 시험 범위가 수능에 비해서는 현재 작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가르칠 때는 이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의 차이점, 저번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접근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왜 기준을 그래프 혹은 좀 바꿀게요. 좌표, 평면으로 나눌 수밖에 없냐면요. 좌표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함수와
또 모든 어떤 문제의 성격들은 나오는 출제 방식이나 물어보는 것들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풀이 방식이나 접근 방식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뭔 소리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항함수라고 하죠. 다항함수. 다항함수라 함은 1차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4차까지의 모든 함수를 말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로그, 지수, 요거를 제외한, 또 삼각함수, 요거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분수함수, 무리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미적에 나오는 모든 함수들, 삼각함수 빼고 요런 함수를 바로 다항함수라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푸는 모든 문제들은 다 좌표 평면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 1번 그리기, 2번 개형 추론, 그쵸? 3번 직선과의 관계, 4번 뭐 이제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또 치환 등등등, 또 탄수를 기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만 바뀌고요,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1차 함수 그리기, 1차 함수 개형 추론, 1차 함수와 1차 함수 간의 관계들, 또 1차 함수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뭐 절대값 넣어서 그리기, 2차 함수 그리기, 개형 추론 등등등, 3차 함수 그리기, 개형 추론, 3차 함수와 직선 간의 관계들, 3차 함수 치환, 미적, 4차 함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응용이 뭐 실생활, 뭐 응용, 뭐 신유형이다 들어가 봤자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끝을 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을 구분할 때 이 좌표 평면 내에서 푸는 문제, 그래프 문제와 그 밖의 문제로 나눠도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알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의 한 4분의 3이 끝날 거예요. 요것만 알면.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자, 함수만 바뀌고 그 기본적인 물어보는 내용은 달라진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잘못했다. 함수만 달라지고 기본적인 물어보는 내용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딴 게 없습니다. 사실 다 x축과 y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죠. 함수의 함수 도형이 이렇게 이동하죠. 자, 그런데 사실 x라는 개념, x에다 x 빼기를 2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사실 함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그래프 좌표축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 좌표축이. 좌표축이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x 빼기 2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예요. 근데 함수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고자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대칭 이동할 때 x, y, 뭐 y는 x, 요거 대칭 이동 알죠? 그렇죠. 혹은 뭐 빼기 x도 있고 빼기 y도 있는데요. 핵심만 설명할게요. x는 y 대칭할 때 x를 y로 바꾸고요, 요걸 x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그래프가. 그런데 x축이 일루가 있지? y축이 일루가 있지? 바꿔줘야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x축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y축이 이렇게가 있네?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알겠죠? 축이 바뀌는 거예요. 축이. 결론은. 그러면 함수가 x는 y 대칭으로, 이런 함수가 x는 y 대칭 하니까 뭐 이런 식의 함수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수학에 있어서 결론은 치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치환이라고 하면 문자를 건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치환이란 개념은 좌표 축을 건드리는 겁니다. 좌표 축.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이 확대 축소 이런 부분을 따로 묶어서 설명을 반드시 할 건데요. 자, 요 얘기를 왜 했냐? 요런 내용들은 항상 들어갑니다. 기본 응용이 되겠죠.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써줘야 되겠다. 기본 응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의 개형,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이 요거와 섞여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바로 무슨 문제다? 그래프 문제다. 좌표 평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핵심만 딱 말할까요? 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표 평면, 이것을 여기서의 움직임, 그래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풀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요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프 별거 없어요. 딴 게 진짜 없습니다. 그냥 좌표축 왔다 갔다 하고 뭐죠? 그래프 하나 새로 넣어가지고 뭐 관계성 구하고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림화 시키냐, 요 싸움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4분의 3이 끝나요. 요거 알겠죠? 만약에 좌표 평면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다항하면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일단은 그냥 딱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여기다가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릴까요?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는 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기본 개형과 또 뭐 유형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함수 간의 관계성을 구하는 공식들, 이런 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좌표 평면이다. 좌표 평면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뭐 원함수, 뭐 우리 쌍곡선이라든지 뭐 타원 등등등 모든 이 다항함수는요 사실 공식이랑 그리는 법만 알면 돼요. 공식이랑 그리는 법. 나머지 유형별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 기본 응용은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일단 이 부분은 알겠죠? 자, 2편에서는요 요 바로 강의 이어갈 텐데요, 2편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다른 문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